켜져 있네요.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8쪽 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업을 이제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품 수명 주기 PLC에 대해서 배웠어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신제품이 시장에 도입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를 쇠퇴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PLC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를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통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의 단계는 처음 제품이 매출이 되는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쇠퇴기를 지나서 이 매출이 처음 도입했을 때는 그 매출액이요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도입 시작했을 때 매출이 얼마 안 되다가 성장기에서 좀 더 판매되기 시작하고 성숙기에 되면 최대로 판매돼서 일정한 선에서 이제 쇠퇴기에 들어가면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그 갤럭시라는 삼성에서 핸드폰이 나왔을 때 도입기에는 얼마 안 팔렸을 거예요. 삼성보다는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이제 LG 휴대폰이 더 많이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미국의 애플사의 휴대폰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삼성의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매출이 바닥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일정한 부분이 돼서 너도 나도 이제 그 삼성이 갤럭시 휴대폰을 많이 쓰는 성숙기가 되면 어떤 시점이 지나면 이제 쇠퇴기에 들어서서 판매가 감소가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그 마케팅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208쪽을 같이 펴주시면요. 제품 수명 중기 단계의 첫 번째는 도입기예요. 도입기에는 신제품이 소개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광고비가 이제 광고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과다로 지출이 되고 이익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성장기에 오면 매출이 증가하고 경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사가 처음 아이폰이 생겼을 때는 신제품이 소개되고 연구개발이 이제 투자가 돼서 광고비 과다로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이익이 없다가 매출이 증가를 하죠. 아이폰이 좋대, 이런 스마트폰이 엄청 인기가 많대 라고 하니까 경쟁자가 생기고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이 어느 일정한 순간이 돼서 성숙기가 되면 매출 증가율이 감소가 돼서 현금 유입은 많고 경쟁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S라던가 중국에서 이제 휴대폰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모토로라사에서 휴대폰이 나오고, 이러한 다양한 경쟁자가 생기고, 마지막 쇠퇴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가격을 좀 하락시켜서 조금 더 싸게 판매를 해야 되고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유행이 소멸해서 현재는 이런 약간 아이폰이 계속해서 X10s, 그 다음에 XR, 그 다음에 이번에 12가 또 새로 나왔죠. 그렇지만 뭔가 고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나온 아이폰에 대해서 신선함을 요즘에 좀 잃고선 갤럭시라던가 그 외 다른 휴대폰사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기에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해서 광고 홍보, 기술 혁신 투자에 많은 이제 힘을 쏟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때 해야 되는 일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을 확장하고 투자를 증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기에 해야 되는 일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제품을 개발시켜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상품이 나오게, 갤럭시 3, 4, 5, 6, 10, 그 다음에 노트, 갤럭시 12까지 20, 갤럭시 20가 이제 또 나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점이 돼서 쇠퇴기가 들어서면 현상 유지하고 비용을 통제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 단계에서 어떠한 현상,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파란색
박스에다가 적어놓은 거는 지금 현재 있는 현상이고요. 그 현상일 때 해야 되는 마케팅 전략으로는 회색 박스에 넣어놨거든요. 요거는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PPT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꼭 이 각각의 내용들을 중요하게 기억을 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211쪽 보시면 매장 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의 구성으로는 매장 유형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장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 매장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을 구성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과일이라던가 천원샵, 그 다음에 잡화점, 슈퍼 이런 거에 따라서 매장 구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한 4-5살짜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라던가 젤리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아래쪽에 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껌이라던가 이렇게 꼭 없어도 되는 상품들은 그 안쪽보다는 계산대 바로 옆쪽 근처에서 있다가 계산하기 전에 쉽게 이것도 하나 살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구성을 해놓으면 판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매장 유형이 이제 상품 보관 기간, 상품 판매 지식 보유에 따라서 매장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서 212쪽 가시면 매장의 배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매장 내의 상품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매장을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품목을 고려한 매장 배치 구조는 매장 내의 모든 상품을 효과적으로 둘러보기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품목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제일 왼쪽 첫 번째 줄에는 과일만, 그 옆 줄에는 예를 들어서 포장된 카레같이 봉지로 포장된 제품만, 그 옆쪽에는 과자랑 라면만, 그 옆쪽에는 음료만,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이제 매장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품 보관 기간에 따라서 매장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보관이 짧은 식품이나 계절감이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은 소비자가 매장에 딱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그 주변의 소비자의 구매 빈도에 따라서 상품을 구성해서 주된 재료와 부재료 또는 같은 종류의 상품 등을 함께 조합해서 배치하도록 하는 것, 이런 배치 구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 정보 제공에 따른 배치 구조인데요.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이 있습니다. 업셀링은 소비자가 희망하는 상품 가격대나 구매량보다 더 비싼 상품이나 더 많은 양의 구매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장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셀링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사러 왔으면 흰 우유 옆에 딸기 우유, 그 옆에 홍차 우유, 이런 식으로 좀 더 비싼 우유들을 막 배치를 해서 더 비싼 제품을 판매하는 게 업셀링이고요. 크로스셀링은 빵이나 김밥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같이 배치해서 상호 보완적인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업셀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희망하는 상품 가격대나 구매량보다 더 비싼 걸 살 수 있도록 그 제품을 배치시키는 방법이고요. 크로스셀링은 소비자가 희망해서 우유를 사러 갔더니 우유 옆에 빵을 같이 놓는다던가, 삼각김밥을 사러 갔더니 그 옆에 쿨피스를 놓는다던가, 음료수를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되는 음식을 같이 이제 배치하는 배치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업셀링은요, 아이폰 판매하는데 XR은 좀 저렴한 제품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 22만 5천 원만 추가하면 10S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업셀링이고요. 크로스셀링은 아이폰 XR을 판매하면서 에어팟을 같이 사면 조금 더 할인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것과 아이폰을 사면 더 사면 좋은 것 같은 이런 제품을 이렇게 이제 보완되는 제품
제품을 같이 배치하는 경우를 크로스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셀링이랑 크로스셀링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도 조금 중요하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3쪽에 상품 정보 제공에 따른 매장 배치 구조까지 해서 업셀링과 크로스셀링까지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 꼭 즐겁게 기억을, 이 사진, 선생님이 지금 방금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 업셀링, 아이폰 XR과 10S는 업셀링, 더 비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렇게 에어팟을 붙인 거는 상호 보완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내용까지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